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부부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도 대피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창문 밖으로 새어나오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의 한 아파트 5층 54살 홍모 씨 집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집에는 홍 씨 부부와 딸, 아들과 아들의 친구 등 5명이 있었습니다. 불이 나자 집안에 있던 3사람이 대피를 위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아버지 홍모 씨가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아들과 아들 친구는 창밖 화단으로 떨어져 화상과 골절 등 부상을 입었고 창틀에 매달려 있던 딸은 이웃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아파트 구조를 하니까 보일러실로 먼저 가가지고 보일러 창문 열고 그쪽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다리 타니까 잡고 같이 끄집어 들이는 식으로 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홍 씨 부인은 현관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연기가 아파트 전체로 퍼지면서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고 이 중 1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반대동에서 부리야 소리 듣고 이제 그 소리 듣고 나왔습니다. 그 5층 아래로는 다 밑으로 내려왔는데 5층 위로는 다 1306호 옆에 다 몰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합동감식을 벌인 경찰과 소방은 거실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시작돼 현관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으로부터 바로 인근으로 탈출 시도하시다가 소작한 곳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홍 씨 부부를 부검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들과 딸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료비와 임시 숙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새벽에 출근한 50대 환경미화원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화순군 화순읍사무소 주차장에서 환경미화원 58살 김모 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일을 시작하기 전 갑자기 쓰러졌다는 동료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유족들과 부검 실시 여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귀성 행렬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 전남 본부는 승용차의 경우 요금소를 기준으로 현재 서울에서 광주까지 3시간 40분이,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4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주말보다 3시간이 더 넘게 걸린 귀성 행렬은 조금 전부터 풀리고 있고 귀경 행렬은 내일 오후부터 시작돼 모레인 14일에 가장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추석인 내일부터 연휴 내내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연휴 마지막인 일요일에는 비가 예상됩니다. 내년 총선 입지자들이 추석 명절 민심을 얻기 위해 숨죽인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다시 독주할 것인지, 어느 정당이 확실한 견제 세력이 될 것인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선거를 앞둔 명절은 민심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내년 총선 출마의 뜻을 둔 입지자들은 선거구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얼굴과 이름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입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뛰고 있고 지난 넉 달 동안 권리당원 모집을 시작으로 사실상 총선 공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중앙 무대에서 스펙보다는 지역에서 활동해온 정치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남에는 이해찬 대표께서 전략 공천하지 않겠다라는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구에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큰 변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따른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여야 사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광주 전남에서는 각각 2석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서 3명뿐인 민주당 국회의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호남 텃밭에서조차 지지율이 한 자릿수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출신의 의원들이 민주당의 독주를 막고 몇 명이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광주 전남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국 정치와 지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의 방향에 맞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정의당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제3지대 신당을 만들겠다는 정치 세력이 정계 개편을 주도하고 광주 전남 선거전에서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난 4월에 개통한 신안군 천사대교가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몰릴 정도로 명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천사대교를 넘어 섬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이색 다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 한 번쯤 가볼 만한 해상 다리들을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운도 둔장해변 앞바다에 떠있는 자그마한 섬 구리도와 고도, 할미도. 해변에서 이들 세 개 섬을 잇는 보행교가 생겼습니다. 전체 다리 길이가 1,004m, 신안의 섬 숫자 1,004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리 이름은 무한의 다리. 섬과 섬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과 끝없는 발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조각가인 박은선 선생과 스위스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직접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길어요. 길고 그 바다 위를 걷는다는 느낌이 참 좋네요. 자운도에서 차로 30분 거리인 안자도의 부속섬 박지도와 반월도. 이들 섬에도 이색다리가 관광 명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지은 이 보행교는 보랏빛을 뜻하는 퍼플교로 이름을 바꾸고 마을과 주변 건축물도 보랏빛으로 칠했습니다. 퍼플교 이름은 박지도의 풍부한 보라색 꽃과 농작물에서 유래됐습니다. 다리 길이는 1,462m. 왕복하는데 1시간이나 걸리지만 주변 풍광이 뛰어나 걷고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리고 물이 썼을 때는 바다에 있는 개라든지 짱뚱어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신기해합니다. 전국 최초의 복합 해상 교량인 천사대교는 개통 넉 달여 만에 차량이 150만여 대, 관광객 300만여 명이 찾은 신안의 명물로 떠올랐습니다. 그 천사대교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면 무한의 다리와 퍼플교가 색다른 걷기 여행의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6번째 돌아오는 추석을 앞두고 세월호 선체 앞에서 합동 차례가 진행됐습니다.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 지역 공동실천회의는 유가족과 시민단체, 정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적조특보가 확대 발령된 가운데 전라남도는 적조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추석 연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적조경보와 주의보가 여수와 고흥, 완도로 확대 발령됨에 따라 적조 대응 상황실을 적조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적조 발생 연안 시군에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상주하며 현장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도 강한 동풍과 조류의 영향으로 적조띠가 서쪽 해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적조 발생 해역을 대상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노선 감축의 여파로 성장세가 주춤해진 무안공항이 신규 노선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에서는 일본 경제보복의 여파로 상반기보다 3개 노선이 줄어든 10개 노선이 운항 중이고 조만간 제주항공, 중국 사천항공의 장각의 무안 노선이 새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올해 이용객은 지난달 66만 명을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 35만 명, 지난해 전체 54만 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발생한 화재 가운데 음식물을 조리하다 난 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에 광주에서 총 66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50%가량이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본부는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가운데 30%가량이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한 화재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